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어제에 이어 경남도 내 도시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초대해 해당 지역 의회의 의정 방향성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밀양시의회 황거련 의장과 함께합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당선 소감을 항상 첫 번째로 여쭤보는데요. 또 밀양시의회 선행 소식이 들려서 이 부분 먼저 이야기 들어보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1일이었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후반기 의원 국외 연수비 5,8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피해 극복이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우리 밀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업 경제도 침체 일로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의원 모두가 앞장서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의견을 모으고 국외 연수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수는 국내 연수나 자체 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마음 쓰신 만큼 피해 극복에 좀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감사합니다. 바람이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후반기 시의회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제8대 밀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밀양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또한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 오신 김상덕 의장님과 의장단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2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우선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활기찬 밀양이 되도록 신선하고 창의적인 의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민이 우선이고 또 활기찬 밀양 후반기에 더 기대가 되는데요.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후반기 의정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의원들 간의 소통과 협치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의가 잘 되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후 의정 활동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자체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협치가 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연구 모임 또 토론회 같은 창의적인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후반기 의회를 개원하자마자 세 개의 연구단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밀양시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 또 한 발 앞서 고민하고 풀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냄새 나는 밀양시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실 다음 질문 조금 드리기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도내 몇 의회들이 구성에 있어서 잡음이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밀양시의회 역시 상임 및 구성을 두고 마찰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 기사 잠시 보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8대 밀양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밀양시의회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의장과 부의장 선거 결과 밀양시의회 의장으로는 11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황거련 의원이, 부의장은 7표를 얻은 통합당 엄수면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4명은 이 결과에 대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발언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밀양시의회가 통합당 8석, 민주당 5석으로 꾸려진 만큼 통합당과 협의 당시 부의장과 총무위원장 2석을 달라 요청했고 전반기 원구성 당시 통합당에서 후반기에는 2석을 주겠다고 했는데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양시의회는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의회 운영위원장 1석만 배정된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잘 수습이 됐고 임시회도 잘 마쳤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시작된 원구성 문제가
지방의회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지방의회입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갈등과 반목이 초래되고 있지만 많은 지방의회가 본래의 역할인 주민의 편익과 복리정진에 중점을 두면서 초당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대립이 아닌 대의를 찾는 모범의회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의회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좀 우선으로 두고 협치, 대의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생각하는 내가 추구하는 의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있는 한 의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마무리 후반기가 될 때쯤 어떤 의회로 좀 기억이 남기를 원하시는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합니다. 집행기관의 독선이나 비효율 등 정책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역할입니다만 네. 그럼에도 의회나 집행기관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리 정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찾으면서 밀양시와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로 기억될 수 있는 의정활동 우리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견제와 감시도 철저히 하되 시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좀 네.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예, 해석을 예, 해도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후반기 의장 활동하는데 전반기 의회를 돌아보고 어떤 점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반기 밀양시의회 그리고 의장단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답변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먼저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했던 전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8대 전반기 밀양시 의회는 폐기와 또 풍부한 경험이 적절히 조화된 발전적인 의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선 의원 8명과 재선 의원 5명이 김상덕 전 의장 중심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찾아가 현장 중심의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소통 친화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의회라고 생각하고 또한 각종 조례안 또 법규 제정 활동과 시정 질문, 자유 발언 등을 통한 정책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또 활발하게 펼쳤던 의회였던 것 같고 한마디로 발로 뛰는 의회, 또 시민과 소통하면서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 전반기였다고 뭐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이 좀 어우러진 전반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후반기에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밀양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의장으로서 그 첫 공식 의정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딱 의장단 그 연단에 올랐을 때 심정 전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의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을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민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의회에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첫 공식 일정을 수행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의 신뢰와 지지가 어떤 뜻인지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고 끝까지 초심 잃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첫 임시회 때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만들겠다. 뭐 앞서도 요 내용 언급해 주셨거든요. 대략 짐작이 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우리 밀양시 의회에서는 저를 포함해 13분의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스킨십을 쌓아가면서 생활 정치를 펼치고 계십니다.
의회의 공식 회기는 연간 한 90일에 불과하지만 실제 지역에서 각종 민원 해결이나 지역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원들의 이 현장에서 좀 더 폭넓게 활동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의회가 지닌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피드백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세미나를 활성화해서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의장으로서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발로 네. 뛰는 의회 기대하겠습니다. 더 발로 뛰셔야만 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맞습니다.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을 하기 네. 때문에 지역민들의 삶이 그만큼 더 팍팍해졌습니다. 물론 네. 이 행정부가 어떻게 이 도민들의 그 서민들의 삶을 보듬냐 요렇게 거기에 따라서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의회가 어떤 계획을 갖고 또 어떻게 행정부와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네, 후반기 어떻게 힘쓸 예정이신가요? 예, 우리 밀양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각계의 피해 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시 집행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을 추경해서 적극 처리하고 아울러 밀양사랑 상품권 500억 원을 발행하도록 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조례 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세 감면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확대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피해가 지역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지원 정책이 좀 세밀한 조정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 가지는 일이 중요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의회가 또 시민의 삶 전반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후반기 밀양시의회가 코로나 이외에도 중점적으로 어떤 현안들을 다룰 예정인지. 예, 뭐 저를 비롯한 우리 13분의 의원님들이 무엇보다도 밀양시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밀양 나노 국가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입니다. 이제 부지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유치가 절실한데 지금의 투자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반드시 성공적인 산단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긴밀하고 유연하게 협력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관광산업의 발전 토대가 될 우리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된 대로 개발과 성과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도시재생사업과 우리 밀양시 삼운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법원 검찰청 부지 정비사업 등 도시의 이미지와 색채를 새롭게 만드는 대규모 현안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 예술 분야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밀양의 멋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누구나 찾아 머물고 싶은 밀양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쭉 나눠보면서 앞선 언급한 내용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 조금 생겨가지고 질문을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상임위 구성이 원만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성됐는지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저희 의장단 구성은 뭐 의장, 부의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의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총무위원회 또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인 또 예결위원회가 또 있고 일단 원 구성의 전체적인 방문은 5개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시의회 방향성 말씀하는 내용 중에 그 연구 모임, 토론회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도의회도 공부하는 도의회로 꽤나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공부하는 시의회를 계획하고 계신지. 예,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좀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서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잘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비회기중의 상임위원회의 어떤 개최,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개최가 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역 현안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그 현안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그 현안에 대한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발한 개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특별위원회의 어떤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실질적인 지역의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왕성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또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밀양시의회 수장으로서 또 스튜디오에 자리하신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기초의회 기초의원들이 좀 좋지 않은 소식으로 네, 화두가 되고 있죠. 돈 없는 일탈이 도민들이 바라보는 그 지방의회에 대한 실망감을 더 크게 하고 신뢰를 깨트리고 있는데요. 경남도의회에서는 의장단 잡음에 이어서 의원끼리 맞고소전도 있었고 또 창원시의회 한 의원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탈당권 등이 발생을 했거든요. 의회 차원에서 이것 때문에 청렴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밀양시의회 수장으로서 의원들에게 어떤 부분을 당부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예, 다행히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님들은 뭐 그런 일이 없어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분의 의원들이 다 개별 기관입니다. 기관으로서 품위 유지하는데 본인들이 의원 한 분 한 분들이 조심하시고 상가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의원을 대표하는 또 의장으로서 모범이 되도록 저 스스로 상가하고 조심하는 평소의 생활을 가져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사소한 일에 주민들로부터 눈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좀 다 조심하고 상가하고 또 평소에 몸가짐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밀양시의원분들께서는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수장으로서 리더십 있게 도민들 실망하지 않도록 좋은 모습 앞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으로서 각오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존경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11만 밀양 시민 여러분, 밀양시의회는 항상 시민 앞에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청하고 소외된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의장이자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소통으로 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협치를 통한 집회기간 견제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의원과 마음을 모아 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모두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드렸는데 말씀 잘 해주셔서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은 도내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 두 번째 시간으로 밀양시의회 황거련 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좀 전에 다짐하신 것처럼 전반기 성과를 후반기에 완성하고 또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의회, 협치하는 의회 모습을 기대하면서 밀양 시민의 희노애락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후반기 의회, 후반기 의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